안녕하십니까. 저널리스트 임성준 PD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약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서울의 소리와 저널리스트는 경남 창원의 한 후보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잡음에 대해서 공동 취재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장희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장희수 기자. 네. 오늘 보도의 내용 어떤 겁니까? 네, 저희는 지난주 1박 2일로 창원, 경남 창원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경남 창원시장 후보로 강기훈 전 의원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서 이런저런 지금 그 조사도 받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방선거는 수많은 후보들이 나오는 만큼 잡음이 끊이질 않는데요. 이 기자, 예, 오늘 취재를 결심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그 문건 그 A4 용지 6장짜리인데, 네, 6장. 예, 6장짜리인데 그 제목이 창원시장 경선 후보자 불법 사전 선거 운동 및 군품 향 제공 관련 후보 교체 요청 건의서 6장짜리입니다. 이거 보고 이건 취재해볼만 하겠구나. 네. 취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6장짜리 문건에 나온 그 후보 교체 요청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해드릴 리포트와 그리고 두 기자의 취재 내용을 같이 찬찬히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취재 대상인 그 경남 창원의 강기훈 시장 후보. 뭔가 좀 독특한 이력이 있고 그 시청자들이 보기에 좀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기훈 후보는 2번이나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은 아닌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오래전부터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해 온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사전선거 운동을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 수법이 좀 기발합니다. 기발할 뿐만 아니라 어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병폐를 이용해서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도 가치가 높다고 보고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네, 오늘 그 보도 썸네일을 보시면 이 낙하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낙하산을 이용해서 선거 운동을 한 건 아니냐 이렇게 많이 예측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거 관점에서 봐도 이 부울경 지역은 그 매번 선거 때마다 많은 주목을 받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취재한 지역이 경남 창원, 그리고 강기훈 후보는 국민의힘의 시장 후보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해 3월 말 경남 산청에서는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최고 등급인 산불 3단계를 발령했고, 경남 창원시의 한 봉사단체는 산불 이재민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산청에 화재 났을 때 무조건 식단체에서 그냥 식사 대접하러 간다고 이재민들 뭐 그렇게 알고 갔던 건데 이제 뭐 28명이 신청을 했고 지난해 4월 3일 아침에 모여 버스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일 먼저 간 곳은 화재 현장이 아닌 한국 남동발전 본사였습니다. 그것도 사장실이었습니다. 사장실에 들어갈 때 직원들이 안내를 했어요. 여기를 왜 왔지? 그 한 분 한 분 이렇게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정치하셨던 분이야. 옛날에 국회의원이었어. 뭐 이런 얘기를. 이날 찍은 사진입니다. 강기윤, 당시 한국 남동발전 사장과 자원봉사자들이 주먹을 들어올린 채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책상엔 사장 강기윤이라는 명패도 보입니다. 21대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이었던 강기윤은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4년 11월 한국 남동발전 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였습니다. 강 사장은 이날 남성들에겐 실크 넥타이를, 여성들에겐 실크 스카프를 선물로 나눠줬습니다. 한국 남동발전 직원이 사장실에서 하얀 종이 가방에 든 선물을 나눠주는 장면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음료수 마시고 과자 먹고 하면서 이제 뭐 인사말 듣고 단체 사진 찍고 선물 받고요. 같이 가신 분이
뭐 정시장 출마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저희들 알았어요. 강기훈이랑 저희들 가기 전에 뭐 하시는 분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왔어요. 이름도 거기 가서 처음 들었고요. 자원봉사자들은 화재 현장으로 이동해 이재민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나눠줬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자 이번엔 한국 남동발전이 운영하는 삼천포 화력발전소로가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동발전 직원들을 따라 남해군의 한 횟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단체 손님이 온다는 걸 알고 횟집에선 상차림과 음식을 이미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희들 먹은 게 4인에 한 25만 원 정도 되는 사이더라고. 음식이 먹은 게 해물찜부터 해가지고 튀김이요 구이까지 싹 다 해서 풀코스로 나온 게. 음료와 술까지 포함해 20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계산은 한국 남동발전 직원이 했다고 합니다. 계산하면 내가 그러면서 몇백만 원이 나왔네, 200몇십만 원이 나왔네 이 소리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직원이 결제한 거죠? 직원이 결제, 남자 직원.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7만 원 정도 하는 최고급 멸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꼴 이쪽에 가니까 파란 보자기로 해서 멸치가 와 있더라고요. 그 근처에서 샀다는 걸 제가 왜 그랬냐면 이제 28개를 갖다 놨으니까 기사님도 계시는데 버스 기사님 것도 하나 더 사주라고 그러니까 그걸 금방 가져오더라고요. 이제 픽도 사실은 뭐야? 저 사람 속아놓으면 우리 다 걸리는 거 아니야? 다 수업해야 돼. 내가 이거 그 얘기까지 했을까? 강 전 사장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올해 2월 사장직에서 자진 사퇴했고 이달 초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의 행적을 정리하면 창원시 국회의원에서 낙선하자 근처 공사의 낙하산 사장으로 가서 공사 임직원과 업무 추진비를 동원해 창원 지역 시민들을 상대로 사실상 사전선거 운동을 벌이다 창원시장 후보로 나온 겁니다. 그를 찾아가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거 여자 다 시켜주고 펜치까지 갔잖아요. 그걸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하고 무슨 관련해서 저한테 아니 아시자고 여쭤보죠. 아니 그걸 그때 저한테 왜 그러냐. 그때 대표로 계셔서 근데 이거 취재하지 마세요. 아니 이거 취재하지 마세요. 취재는 저희가 카메라 하지 마세요.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취재는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자원봉사자들을 횟집에 데려갔던 한국 남동발전 임원에게도 연락해봤습니다. 그때 봉사하는 단체들이 이제 좋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봉사 기부활동을 한다고 좀 했는데. 그 횟집에 28명 데리고 가서 한 200만 원어치 회를 먹는 거는 좀 과하다 싶어서 그게 자주 있는 일인지 무슨 그 이유에서 그렇게 하신 건지 이상하게 창원시 쪽 그 단체들 그렇대요. 경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저널리스트가 보도한 위의 내용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네, 경남 창원 국민의힘 강기훈 후보에 대한 리포트 보고 왔습니다. 우선 강기훈 후보 어떤 분입니까? 네, 강기훈 후보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에 출마해서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고 정의당 노회찬 의원에게 고배를 마셔서 낙선을 했는데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시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2024년 총선에선 다시 민주당 허성무 후보에게 약 980여 표 차이로 석패해 낙선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력을 보면 전형적인 정치인, 국회의원 이런 이제 분인데 24년도 그 22대 총선에 낙선하고 국회의원 임기를 생각해보면 배지를 떼자마자 약 5개월 뒤인 2024년 11월에 느닷없이 한국 남동발전 사장으로 임명됩니다. 당시에도 이 지역사회나 많은 언론에서 이 낙하산 인사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낙선한 정치인을 이제 공기업 사장이나 임원에 임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는데 강기훈 후보가 정확하게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남동발전, 정확하게는 한국 남동발전, 한국전력의 자회사죠. 지금까지 9명의 사장이
있었습니다. 역대로 9명의 사장이 취임했는데 그중에 정치인은 강기윤이 유일합니다. 대체로 한국전력 자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임원이나 한국전력 출신 인물들이 전문성 때문에 남동발전 사장에 임명이 됐는데 유일하게 강기훈만 정치인 출신으로 낙하산 사장이 한마디로 꽂힌 거죠. 그리고 임기가 3년입니다. 사장은 한번 취임하면. 그런데 강기훈 이 한국 남동발전 사장 같은 경우는 취임하고 15개월 만에 자진 사퇴합니다. 올해 2월 달에 자진 사퇴하는데 자진 사퇴한 이유가 바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자진 사퇴한 경우도 한국 남동발전 사장 중에 유일합니다. 더군다나 한국 남동발전 본사의 위치가 좀 묘합니다. 한국 남동발전은 강기훈 후보가 계속 정치를 해왔던 창원시 바로 옆에 있는 경남 진주시의 본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바로 옆에서 공사 사장으로 있다가 자기가 정치했던 창원에 이번에 출마를 한 겁니다. 이 같은 그의 행적을 보면 공기업의 사장직을 수행하러 간 건지 아니면 선거 출마를 위해서 뭔가 이제 공사에서 좀 발판을 마련하러 간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창원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이 한국 남동발전 역사상 최초로 바로 자기 지역구 옆에 있는 진주시에 있는 한국 남동발전 사장으로 최초로 임명이 됐다. 이제 요것만 놓고 봐서는 정황상 충분히 의심할 수 있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장에 임명되고 이분이 보여준 행동이나 우리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 3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1년 전인데요. 그때 창원시 봉사단체 회원들을 남동발전으로 초대해서 사장실에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악수하면서 인사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날 사장실에서 선물을 줬고 또 이후에 남동발전 임직원들을 시켜서 이 봉사단체 그 회원들 약 28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삼천포 발전소 견학도 시켜주고 횟집에 가서 푸짐하게 식사도 대접하고 또 이제 죽방멸치라고 최고급 멸치도 선물로 준 걸 보면 사실상 이때부터 어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창원 지역 시민단체를 상대로 사전선거 운동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공기업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민간 봉사단체를 불러서 밥을 사고 선물을 주고 이것조차도 이게 상식적인가?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진주에 있으니까 진주에 있는 단체를 부르는 게 100번 양보해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희한하게 이제 창원시에 있는 자원봉사단체를 그것도 이제 산청에 이동하는 그 딱 중간 경로에 머물게 해서 여러 가지 대접을 했다는 게 이상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3일입니다. 약 1년 전인데요. 경남 산청 화재 이재민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모집한다. 이제 이게 시작부터 조금 냄새가 나는 것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게 봉사단체가 네. 한 달에 한 번씩 그 무료 급식 봉사활동하는 단체인데요. 그 단체 이름이 한우리 국민밥상 그 당시 네. 지금은 뭐 경남 여성봉사단 국민밥상으로 이제 네네. 많이 창원에서 알려진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 회장이 이수진 회장이고요. 오늘 제가 취재하다가 알게 됐는데 그 단체의 이사가 문땡땡 이사가 있는데 그분이 또 강기훈 후보 동창이라고 또 오늘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어릴 적 학교 동창생.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사전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봉사는 거들뿐. 네. 예, 이 봉사단체랑 한국 남동발전 사이에 얘기가 다 맞춰져 있었다라고 조금 의심이 됩니다. 네, 우리 뭐 그 제보자들 다 만나보고 했지 않습니까? 뭐 단톡방을 만들어서, 예?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안 모이니까 선물도 준다 하니까 이제 그 자원봉사들이 또 모이고 해서 28명이 이제 남동발전
가게 된 거죠. 네. 당시에 이제 그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자원봉사, 경남 산청 산불이 나는데 자원봉사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 처음에는 공지가 이렇게 떴는데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지원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갑자기 죽방 멸치, 그러니까 멸치를 선물로 준다. 그리고 횟집에 가서 회도 사준다. 이런 공지가 뜨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한국남동발전에서 제공한 거기 때문에 한국남동발전 측과 사전에 조율이 이미 됐다. 사전 준비가 다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리포트에서도 다뤘지만 당시 일정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미지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보고 계신 이미지가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실제 공지가 됐던 일정인데요. 문자 메시지를 캡처했는데 7시 50분에 출발해서 9시 남동발전, 11시 화재 현장 봉사, 오후 2시에 삼천포 화력발전소 견학하고 3시에 횟집에서 만나는 식사, 단합의 시간 이렇게 공지가 됐습니다. 그날 딱 요 문자 내용대로 진행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보신 일정표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저 시간은 좀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밀려서 좀 늦춰지긴 했는데 딱 이 일정표대로 진행이 됐고요. 이 일정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자원봉사는 일정 중에 딱 하나, 네. 그러니까 가서 점심때 가서 무료로 식사 나눠주는 것밖에 없고요. 대부분의 일정이 지금 한국남동발전에서 준비한 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날 일정을 사실상 한국남동발전이 준비하고 뭔가 같이 사전 협의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봉사단이 처음에 이거를 기획을 하고 나중에 이 강기훈 사장이 있었던 한국남동발전에서 그러면 중간에 우리한테 들러서 잠깐 견학도 해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처음부터 이 봉사, 이재민 봉사라는 것이 남동발전에 초대를 하고 선물을 주고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었느냐 이렇게 사전에 주도 면밀하게 준비가 됐다고 봐야 하는 게 좀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의심한 정황이 또 있는데요. 이날 횟집에서 식사를 끝낸 뒤 자원봉사 단체 회장하고 이날 모임을 가졌던 모임이 그 후로 강기훈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네. 그리고 회비를 또 10,000원씩 걷었다고 또 그때 자원봉사 참가했던 분이 또 지원해 주셨고요. 예. 회비 10,000원은 그 현장에서 참석하신 분들한테 즉흥적으로 즉석에서 다 거둔 겁니까? 네, 그렇게 참석했던 봉사자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산불이 나서 이재민들에게 식사 이게 무료 급식 봉사를 하러 갔는데 느닷없이 강사모 회원이 되는 이런 총극이 벌어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 그러면 강기훈을 사랑하는 모임은 그 이후에 활동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졌답니까? 그게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한국 남동발전 직원들이 안내를 하고 견학도 하고 횟집 가서 잘 대접한 다음 강기훈을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자고 분위기를 만든 게 즉흥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누군가 기획을 했다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네, 이날 이 자원봉사를 출발할 때부터 분위기 자체가 자원봉사를 하러 가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날 이제 28명이 고속버스를 한 대 대절을 해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출발할 때부터 버스 안에서 술을 가져다 놓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횟집에 갔는데 횟집에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미 술, 소주, 맥주 같은 술들이 굉장히 많은 약이 이미 나와서 세팅이 돼 있었다고 하고 집에 돌아올 때도 좀 그 버스 안에서 또 술을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 어떤 이 자원봉사자들의 철저하게 어떤 기분을 맞춰주고 기분을 띄워주기 위해서 어떤 음식과 술 같은 것들이 제공되고 동원됐는데 그렇게 분위기를 띄운 다음에 오늘 모임을 강기훈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발전시키자라고
라고 하면서 회비를 걷었으니까 이거는 뭔가 좀 모종의 기획이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그 횟집에서 그 남동발전 그 직원 3명 이게 또 참석해가지고 같이 술 마시고 그랬다. 그리고 죽방 멸치를 그 관광버스 같이 함께 왔는데 이분은 왜 안 챙겨주냐 얘기하니까 부랴부랴 가가지고 또 죽방 멸치 하나 사가지고 그 관광버스 운전기사한테 전달하고 그것 또한 이제 제보자가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3명이 창원에서 해당 횟집 취재를 했는데 그 주변에서 죽방 멸치를 한번 샀습니다. 사서 먹어봤는데 멸치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구나. 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이걸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봉사는 그 명분에 불과한 봉사는 거들 뿐이고 이날 선물 이 항목들을 보면 남자들에게는 실크 넥타이, 여자들에게는 실크 스카프를 다 남동발전 그 사장실에서 다 제공을 했고 또 이 횟집을 가고 이런 와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남해 뭐 최고급 멸치라고 하는 죽방 멸치를 이렇게 선물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저희가 현장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날 선물로 제공된 죽방 멸치는 시가로 한 7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갔던 그 횟집도 갔고 근처 건어물집에 가서 이제 죽방 멸치도 실제 사보고 죽방 멸치가 어떤 멸치인지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남해안의 유속이 빠른 곳에 대나무로 울타리를 쳐서 그 울타리 안으로 이제 멸치가 들어오면 잡는 방식 이게 이제 한 500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멸치를 잡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잡은 멸치는 멸치 이 비늘이나 몸에 상처가 안 나기 때문에 그물을 풀어서 그물로 떠서 잡는 게 아니라 그 죽방령 대나무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온 것들을 가둬서 그대로 건지는 거기 때문에 멸치가 굉장히 맛이 좋고 품질이 좋아서 최상품으로 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동발전 측에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제로 이날 자원봉사자들이 실크 스카프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었는데 죽방 멸치는 다들 맛있어서 한동안 이 모임 회원들이 어디 갈 때마다 들고 다니면서 이 멸치를 이제 간식으로 먹었다라고 한동안 밥 반찬으로 예, 먹었다고 합니다. 이 기자님도 그날 네. 산 죽방 멸치 어떻게 잘 먹고 있습니까? 야, 이 고기 잡는 방식이 그물로 막 땡기는 게 아니라 그 멸치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다 보니까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 예, 그 동네에서는 유명한 선물 세트로 예, 이게 그 지역의 특산품입니다. 네. 그 지역에서만 나는. 가장 대표적인 죽방 멸치, 죽방식으로 뭐 이렇게 잡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죽방 멸치 홍보하는 건 아닌데 예. 자, 이 반론 취재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반론 취재 과정이 순탄하진 않은데 강기훈 후보 측에서 강하게 취재진을 좀 밀치기도 하고 이렇게 뭐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뭐 강기훈 후보가 이 같은 의혹으로 뭐 저희가 정식으로 취재를 요청하면 취재 응할 것 같지 않아서 저희가 창원에 갔을 때 오후에 어떤 간담회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파악해서 그 간담회장에 미리 가 있다가 이제 강기훈 후보가 그 일정 참여를 위해서 왔을 때 관련 의혹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강기훈 후보 같은 경우는 모른다. 나한테 묻지 말아라.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는 거냐라고 또 다시 되물어보니까 뭐 명확하게 대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본 대로 이명수 기자가 이제 강기훈 후보를 쫓아가서 질문을 하니까 그 횟집 데려가서 회 사먹인 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남동발전 직원한테 물어봐라라고 하는 좀 약간은 좀 무책임한 모습.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강기훈이 사장이었기 때문에 사장의 지시 없이 임직원들이 임의로 이런 식으로 법인카드를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질문을 좀 날카롭게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분이 상했는지 강기훈 후보 측 캠프 사람들이 와서 저희를 밀치고 카메라를 손으로 잡아서
이제 좀 내동댕이 치려고 하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기훈 후보가 2번이나 국회의원을 했던 나름 이름 있는 지역 정치인이고 지금 100만 인구를 자랑하는 창원시, 특례시죠. 창원시 100만 인구를 자랑하는 창원시 시장으로 지금 출마를 한 상황인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강기훈 후보의 입장, 반론을 듣기 위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건데 이런 식으로 취재진을 대하는 걸 보면 과연 좀 창원시를 책임질 수 있는 시장에 적합한 후보냐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리포트에 나왔던 카메라가 이제 고개가 숙여지고 뒤로 밀쳐지는 장면은 이제 제가 들고 있었는데 여성분이 굉장히 힘이 세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뒤로 밀리게 됐는데 자, 지금부터는 자, 불법 사전 선거 운동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기 때문에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을까요? 예,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에 따르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날 선물과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우에 공직선거법 113조 그리고 제 257조에 근거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당선이 된다고 해도 그 계속 임기를 이어갈지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약간 예측이 되는데 그 이번 사건은 그 오랜만에 우리 이명수 기자와 장희수 기자가 공동 취재해서 보도하는 내용이어서 저도 굉장히 반가운데 이명수 기자에게 제보가 처음에 들어온 거죠? 예. 우리 언론인 단체 그 모임들이 많잖아요. 저는 인터넷 언론인 연대 초창기 멤버 회원이 있거든요. 서울의 소리가. 적어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 단체는 뭐 진보 보수 안 가리고 다 이제 작은 매체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데 경남 창원 쪽에 언론인들이 이제 저한테 이런 건들이 있다. 그런데 그 말로는 이제 선거 때니까 뭐 찌라시도 기자들도 찌라시에 넘어가서 이게 기사 써가지고 결국은 뭐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창원 쪽에 언론인들한테 좀 그 매체에서 많이 듣고 이 문건으로 이제 다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창원시장 경선 후보자 불법 사전 선거 운동 및 금품 향응 제공 관련 후보 교체 요청 건의서 이 6장짜리 내용인데 제보자 있고 갔다 온 봉사자도 있고 증언해줄 사람 있고 사진 있고 그래서 이제 취재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시장 지금 말씀하신 그 문건처럼 시장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빠르게 결론이 선관위에서도 나오는 게 창원 시민들을 위해서도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의 소리와 저널리스트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저널리스트와 서울의 소리는 같이 힘을 모아서 중요한 취재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지막 멘트 없어요. 마지막에 하세요. 네. 우리 서울의 소리가 지금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직원이 지금 세 분 정도 이제 퇴사 재정이 힘들어서 혹시나 좀 우리 민주 진보 진영 쪽에 좀 후원하실 분들 있으면 17만 좀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사장님 너무 힘들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보도물 나오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뭐 어쨌든 이렇게 취재를 하고 돌아다니고 기름값을 쓰고 밥을 먹으면서 사람을 만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피할 수는 없는 거니까 서울의 소리가 더 좋은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요. 이게 지금 제가 전반에 얘기했던 사랑누리 봉사단 그리고 경남 여성 봉사단 국민밥상이 같은 회장 같은 단체거든요. 그런데 창원 지역의 다른 단체들도 똑같이 같다는 이제 또 제보들이 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있으면 또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강기훈 후보가 이 봉사단체만 특별히 챙겼겠느냐. 네네. 창원 지역의 다른 시민단체들도 이런 식으로 챙기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창원 지역에 의식 있는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 주시면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서 취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좀 길어졌으니까 이게 사실은 단순하게 뭐 우리가 흔히 보는 불법 선거 운동이라기보다는 아까 법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그게 한국 남동발전의 그 기업 자금으로 만약에 식사를 제공하거나 하면 또 업무상 횡령 혐의가 또 적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 국가의 공공 자원을 통해서 이런 선거 운동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질타할 부분을 질타하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선관위 이 조사를 좀 기다려 봐야 되고 또 뭐 경찰 수사로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이날 한국 남동 발전이 이렇게 창원 지역 시민들에게 선물을 주고 회를 사준 거는 업무상 횡령 내지는 배임의 의혹까지도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강기훈 후보가 애초에 한국 남동 발전 사장으로 간 게 이처럼 사전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돈 들여서 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앞에 제가 기발하다, 수법이 기발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기업의 인력, 임직원 그리고 공기업의 예산을 통해서 창원 지역 시민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 운동 벌인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것이 남동발전 사장으로 갈 때부터 그런 계산을 하고 간 거 아닐까라는 의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그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에 만연한 낙하산 인사는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지금 강기훈 후보의 사례를 통해서 이것과 또 어떤 정치적인 선거 이것이 맞물릴 때 어떤 식으로 이걸 또 활용해서 우리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자, 뭐 마지막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뭐 추가 네. 또 제보 들어오면 네. 더 이어서 또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저널리스트에서 밤 10시에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이제 또 취재 후기보다 소프트한 것들 오늘 다 하지 못하는 얘기를 이명수 기자님과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예, 너무 여러분들의 딱딱한데요. 많은 내일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저기 죽방멸치랑 초고추장을 준비해서 한번 방송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널리스트와 서울의 소리 앞으로 계속 좋은 취재 있으면은 합동으로 힘을 모아서 취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 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